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슬기로운 투자 생활, 오늘도 잘해주신 전문가분 계시죠? 네, 고건호 전문가님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또 자기소개를 또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제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건호 예. 전문가님, 오늘 어제 또 가지고 오신 게 엔터주였잖아요. 네, 어제 엔터주 빅4 중에서 사실은 하나를 다 못 들기는 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좀 엔터주 정리 깔끔하게 해주시고 우리 오늘 올림픽에 관련된 이야기 좀 풀어가 보면 어떨까요? 현재 지금 당분간 제가 보니까 네. 엔터주가 좀 하향세로 다 접어 들어갔어요. 네.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이거는 지금 살 기회다. 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엔터주 같은 경우는 단순한 연예 기사를 넘어서 메타버스 같은 플랫폼에서 거듭내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수익에서 많이 오르든 적든 간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만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개가 만약에 옥석을 가린다면 네 개 중에는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이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 너무 다 좋아가지고 이제 엔터주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를 좀 꼽는다면 아마 CJ E&M이 아닐까 싶어요. CJ E&M을 꼽겠다. 예. 그 왜 CJ E&M이냐 말씀드리자면 그 컨텐츠를 유통시키고 기획하고 그런 것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상당히 자금력이든 유통망이든 그런 것이 상당히 아주 정말 큰 회사다. 네. 흔히 말해서 빅4라고 하지만 전 플러스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지금 빅4도 사실상 그 CJ의 유통망, 우리 엠넷 채널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다 이제 그 컨텐츠를 발송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CJ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CJ 좋게 보는 데 대해서 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만은 CJ는 또 워낙 그룹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못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제가 단기적으로 이제 CJ E&M을 주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그것도 다시 이제 서바이벌 이제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이제 최근에 런칭을 다시 하고 있어요. 걸스 플래닛 999라는 게 3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아무리 그게 지난번 옛날에 그 프로듀스 시리즈보다는 논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물론 중국인 멤버에 대한 그런 논란도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그런 논란이 있다고 역으로 본다고 하면 주목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고 좋으나 싫으나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에 따라서 사실상 산중일이 사실상 이제 모이고 있잖아요. 그 아시아 쪽 중국이랑 큰 마켓 시장도 잡을 수 있고 일본이라는 핵심 시장 그리고 한국이라는 K-팝 이런 걸 다 융화시킬 수 있는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네. 우리 장앵칸 어때요? 네 개 중에 하나 꼽으라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그 종목 네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어느 거 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그 전에는 이제 뭐 PR, PBR 다 분석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가는 주식 간다. 네, 수급 들어와주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종목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이브를 꼽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만약에 제가 주식 투자를 한다면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5% 정도 엔터주에 주는데 저는 YG에 주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YG의 이 가수 배양 실력에 대해서 굳게 믿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화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를 만들어낸 오나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방시혁 대표의 그 대단한 어떤 기획력과 여기에 대해서는 100% 존경을 하지만 음악이라는 차원에서의 재능은 전 YG가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YG는 리스크가 좀 많은 게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오나 리스크 겸 오나 챌린지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리스크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재밌어요, 그만큼. 너무 네. 이제 각자 좋아하는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뭐가 우월하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엔터주 같은 경우는 저는 골고루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전문가님의 의견에 그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뭐 5G 얘기 나오고 이제 텔레콤 컴퍼니들 이렇게 살 때 뭐 SK텔레콤, KT, LG, U+ 뭘 사야 되냐 물어볼 때 전문가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세 개를 다 사는 게 맞다. 1등주, 대장주에서 1등, 2등, 3등을 다 사면 세 개가 같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빅4를 다 사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고건우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오늘 올림픽, 지금 도쿄올림픽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많죠. 네,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지요? 저는 이제 올림픽이 이번에는 좀 지난 올림픽과 너무 달라요. 네. 그렇죠.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시기 좀 매우 어렵고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아마 지금까지 소비 패턴이라든지 그런 건 너무 다르지 않을까. 이제 살짝 좀 다르더라도 달라진 건 확실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번에 도쿄올림픽 특징이 있다고 하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정대로 못 하려고 이미 올림픽 붐이 좀 많이 식었어요. 네. 흔히 이제 올림픽 파트너라고 해서 메인 스폰서들이 네. 예, 그중에 마케팅을 많이 했습니다. P&G든 뭐 삼성전자든 많이 뭐 삼성전자 그때마다 새로운 갤럭시 스마트폰을 내놓고 그래서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소식이 들려온 적이 없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이 너무 좀 붐이 좀 식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다른 건데 저 지난번 평창 올림픽에 이어서 시차가 없는 올림픽이다. 예, 그렇죠. 예. 예. 사실상 올림픽은 항상 우리 이미지가 밤 늦게서 밤새서 네. 경기를 보고 그 다음 날 출근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재미가 있고 야식을 먹으면서 그래서 F&B 매출이 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차가 없기 때문에 F&B의 매출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의외로 또 우리가 관심 갖는 종목들 예. 특히 이 뭐 축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기 편한 시간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매우 높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보기 편한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그런 게 정말 좋아요. 다만 밤 늦게까지 이제 밥도 출출해가지고 먹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생활 패턴이라든지 또 축구가 언제 방영, 몇 시간대에 방영을 하는지 그에 따라서 매출이 좀 다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축구가 대낮에 한다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대낮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치킨을 직장에서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생활 패턴을 좀 이렇게 유심하게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예.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결국 예. 이번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가 같기 때문에 예. 그렇게 심야 시간에 하는 게 없을 것이고 예. 그렇게 된다면 치킨이나 피자나 이런 데 대한 주문은 좀 줄어들 그럴 거다. 수도 있다. 아니면은 배달 가가지고 네. 막 픽업. 가져가거나 네, 온다거나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확실한 걸 말씀드리자면 이미 영업 제한이 이미 걸려 있기 때문에 10시나 11시, 12시, 1시까지 넘어가면서 펍에서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응원을 한다.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없어질 없죠.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해 온 것은 지금 현재 한 4개 회사를 키워드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촌 F&B.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SBS. 네. 예, 방송사에서 아주 유명하죠. 예. 네. 그리고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제주 비어 컴퍼니 네. 아주 좀 이거는 제가 좀 지켜봐야 할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제가 하이트진로를 대표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예, 근데 왜 하이트진로가 아니었나 보면 하이트진로는 기본적으로 업소중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업소 비중이 높다고요? 예, 네. 그 무슨 맥주 한 잔 하면서 업소에서 막 그런 게 소주 한 잔 소맥 먹으면서 그런 시너지 효과 나야 하는 기업인데 네. 업소육이 지금 현재 보니까 업소가 너무 좀 가라앉았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주 맥주가 뜨지 않을까 역으로. 그럼 왜 제주 맥주냐? 제가 얘기 말씀드리자면 현재 국내 최대 수제 맥주 메이커입니다. 예, 그것도 있고 제주 맥주의 네. 브랜드가 뭐죠?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주 위트 에일 그리고 제주 펠롱 에일, 제주 슬라이스 뭐 다른 콜라보 제품 그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편의점 가면 4개에 10,000원 맥주를 많이 팔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제주 맥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맥주는 이미 하이트라든지 무슨 뭐 카스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이 좀 다른 이제 에일 맥주를 찾는다고 하면 제주 맥주가 많이 이제 대안으로 많이 마시고 있고 네. 대부분 이제 제주 맥주가 다행히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라기보다는 그 도쿄올림픽 약간 어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는 게 판매 채널이 업소보다는 그리고 편의점, CVS라든지 대형 마트라든지 그쪽 비중이 매우 높아요. 네. 네. 지금 이게 제가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CVS는 60%, 네. 예, 대형 마트는 20% 네. 정도 이 비율 8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남은 펍입니다. 펍이고. 펍. 네. 예, 펍에서 생맥주 팝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일반 무슨 저희가 고깃집에 가서 시켜 먹는 맥주가 아닌 일반 전문적인 맥주 분위기 맥주 있는 데서 펍, 네, 데서 피자 팔고 피자, 이런. 그런 데 네. 많기 때문에 사실상 소매에 더 가까워요. 그때 우리가 들러가지고 자 피자 치킨째 피자는 주문해 놓고 그래서 편의점 가서 맥주 4개 몇 캔 골라오고 네. 그런 식으로 소비 패턴이 바뀌지 않을까 퇴근길에. 그 때문에 제주 맥주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좀 아직 현재 좀 내려가긴 했지만 지금 공모가보다는 높은 상황이고 그래도 약간은
높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소매 시장에서는 강자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교촌 치킨 먹고 마시고 예.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는 거는 SBS하고 네이버입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왜 SBS, 네이버 이런 말씀을 하자면 SBS는 사실상 이번에 대부분 관심이 있으시면 알겠지만 중간 광고가 허용이 됐습니다. 예, 저 그렇죠. 개인적으로 제가 중간 광고를 좀 싫어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일본에서 방송을 중간 광고 맨날 끊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역으로 보면 오히려 실적에 대해서는 더 좋다. 방송이 그렇겠죠. 진짜 좋겠죠. 네. 그 중간 광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출도가 많기 때문에 이제 광고 수입이라든지 단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간에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좀 괜찮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예. 네이버랑 저는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이버는 근데 저 SBS와 방송 네이버. SB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는 예. 이 올림픽이라는 게 어땠는가 하면은 예. 방송국에서는 안 할 수 없지만 예. 항상 적자나는 아이템들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아니면은 네. 대선이나 예. 뭐 이런 큰 어떤 이벤트들은 방송사 입장에서는 네임밸류를 위해서 꼭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하는 대신에 그렇게 수익은 안 나고 안 나고. 맞아요. 네. 대규모 이 제작비가 들어가거든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제작진이 현지를 가야 되니까. 예. 근데 지금 다만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이런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우에 예. 우리나라 팀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본선 진출하고 예. 4강 가면 얘기가 좀 4강 다른가요? 네. 만약에 결승 갔다 그러면 이거는 본전 다 뽑죠. 예, 그렇습니다. 본전 다 뽑을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이 변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금년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축구는 뭐 그런 대로 그런 어떤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고 하는 그런 변수가 있고, 예. 다만 제작비는 좀 덜 들 겁니다. 이제 예. 그렇게 많이 못 갈 테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볼 적에 올림픽이 SBS의 수익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이미 고점 SBS는 이미 좀 올라올 때로 좀 올랐다 올랐다가 생각하고 조금 꺾였죠. 꺾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살짝은 오르지 않을까라는 지금 뭐 3, 4% 정도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 이미 이제 시청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10년 전과는 다르고 5년 전과는 다르고 그런 4년 전과는 다르고 왜냐하면 경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한 채널은 내 텔레비전 같은 경우 항상 뭐 메인 축구 같은 거라든지 뭐 야구는 고정해 놓을 겁니다. 그 대신 다른 종목에서 궁금하신 것도 있을 테니까 대신 네. 컴퓨터나 모바일로 아이패드라든지 스마트폰 켜놓을 거예요 하나는. 그렇죠. 그 제일 주로 메인으로 보는 것이 뭐냐? 예, 네이버 같은 게 경기 결과라든지 그런 거 볼 그렇죠. 거고 그 심지어 일을 하면서 좀 조금씩 볼 수 있는 게 네이버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네. 네이버나 네. 그런 거 보면서 상당히 트래픽 같은 거 네이버도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때문에 네이버 결국은 어떻게 보면 광고 회사기 때문에 광고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실적이 다소 좀 살짝 호전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이버는 어차피 이 외에도 너무 변수가 많아요. 지금 벌려놓은 사업도 막 이거 단순히 광고 때문에 말씀드리시면 매우 그렇죠. 어렵고요. 네. 예. 이거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예. 그 때문에 일단은 지상파 모바일에서 경쟁이 아니다. 상호 보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지켜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번에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조용한 올림픽이기 때문에 네. 조용하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외에서 네이버가 마음에 들어 그리고 뭐 무슨 뭐 SBS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주식을 구매할 만하다. 그래도 그것이 좀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 약간 관망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디다 걸어도 걸고 넘어질 수가 있죠. 뭐 메타버스에도 그렇죠. 걸리고, 네, 온라인 광고도 그렇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순하게 광고만으로는 막 보기 힘들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여기서 좀 저기 슬라이드는 아직 준비를 못했지만 좀 특이하게 볼만한 게 오히려 아프리카 TV가 아닐까 싶어요. 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특징이 말씀드리자면 2030 남성 이용자가 대부분 80% 정도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 최근에는 뭐 가입자당 매출도 같은 거라든지 유료 가입자도 증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게임이라든지 뭐 스포츠 좋아하는 남성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번에 아프리카 TV도 중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개인 BJ들이 또 해설해주거나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30 애들을 많이 사로잡을 만한 요인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아프리카 TV도 올림픽 중계권을 예, 일부 가졌습니다. 확보를 예, 했습니까? 확보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네이버나 아프리카 TV에 사실 서로 경쟁을 한 관계가 있지만 어떻게 셋 다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메인 텔레비전 하나 틀어놓고 네이버에서 경기 결과 정리해놓고 아프리카 TV는 재미있게 볼 수 있고 그런 시너지 효과. 이번에 올림픽은 사실상 조용한 올림픽이 하지만 방구석에서
즐겁게 보내자.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서로 이제 같이 한번 지켜보면서 야, 네. 방송사 중계팀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BJ들이 웃겨가면서 네. 이 중계하는 거를 예. 사실 또 이 공중파 방송에서는 이 비어나 속으로 쓸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그렇게 맞습니다. 정말로 따라갈 공중파 수도 없고.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번 올림픽은 좀 다를 것이다. 네. 말씀드리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파트너의 실적과 올림픽은 사실상 무관하게 되었다.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일본 이번에 제가 한번 메인 스폰서나 좀 봤어요. 네. 봤는데 대부분이 일본 기업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삼성이 그렇게 삼성은 원래 올림픽을 재미를 보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메인 스폰 내세우긴 매우 힘든 상황이 아닐까 현지에서. 도요타는 뭐 메인 스폰서이면서도 예. 결국 이름 거는 거는 포기했다라고 예, 그 그런 정도로 기사가 보시면- 나오던데. 예, 그거 나오고 있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일본이 사실 내수 시장 강화되다 보니까 글로벌 마케팅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떻게 자체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올림픽에서 마케팅을 특수를 누린다는 건 이미 이제 일본 내부 분위기에서도 좀 다소 이제 가라앉았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일본 경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네. 일본 미워하는 사람들이 일본 망했다, 일본 가라앉았다 그러는데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고요. 아닙니다. 뭐 예. 이런가 하면은 일본의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 예. 소니니 도요타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예. 위기를 탈출하겠다 이 지긋지긋한 정말 국민을 탈피하겠다라고 네. 의도를 했었는데 그건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거는 솔직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워요. 올림픽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스포츠라는 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축구 경기가 아주 정말 잘 돼가지고 뭐 결승까지 갔다 보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느 축구라든지 다른 뭐 경기가 흥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네. 확진자가 나타나고 계속 선수들 사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메인 진짜 스타 선수가 활약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 자제는 올림픽을 보면서 조용히 응원을 보내는 게 슬기로운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고건호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